제가 계속 배우자 값만 생각하면서 막 소개팅을 받고 남자를 만나려고 하고 연애를 시작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언니가 해줬던 말 중에서 되게 와닿았던 게, 누가 추리소설을 뒤에서부터 보냐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제가 벌써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사실 라방을 진행했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한 8명 들어올라나?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거의 50명 가까이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저도 되게 재밌게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두서없이 횡설수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그리고 라방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에 대한 Q&A를 다시 한번 영상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본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연예 유튜버 중에서 재회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결정사 대표거나 심리 관련해서 좀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기는 한데 아직 전문적으로 발을 담근 상태는 아니고요. 인사운영팀에서 조직문화 파트를 담당하고 있어요. 임직원 만족도 설문조사나 직원들을 위한 행사 기획, 전사 페스티벌 기획, 원래 행사 사회,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인데, 근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물론 행사나 프로젝트를 맡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당연히 있긴 하지만, 내가 뭔가를 기획했을 때 임직원들이 막 즐겁게 즐겨주시거나 웃는 얼굴들을 보면은 그게 저의 업무 동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성향 자체가 원래 좀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보는 편이라서 회사에서 겪는 누구나 그런 고충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 장점들을 긍정적인 문화로 전파하고 알리고, 이런 것들이 좀 저의 성향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즐겁게 일을 하고 있고, 향후 유튜브가 잘 될 경우 퇴사 생각은 없나요? 이런 거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저는 퇴사 생각은 없고요. 원래 처음에는 회사에는 유튜브 하는 거를 얘기를 안 했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사람의 시선이 유튜브 한다, 심지어 유튜브가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쟤 저러다 퇴사하는 거 아니냐, 본업에 소홀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이런 오해받는 부분들이 싫어서 말을 안 했었는데, 이게 알고리즘으로 회사 전무님한테 뜬 거예요. 그래서 업무 전화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무님이 헤일리님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저찌 하다 보니 회사에 알려지게 됐고, 지금은 아예 그냥 사내 인플루언서라고 그 사내 매거진 사보에 실은 적이 있어요. 그걸로 구독자 수가 조금 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효과는 없더라고요. 네, 두 번째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질문들이 있었는데, 저는 올해 34살입니다. 댓글에 34살처럼 안 보여요, 이런 댓글도 있던데 립서비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또 그런 말 듣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세 번째로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엄마, 아빠, 언니, 막둥이, 저까지 해서 총 5가족이 살고 있고요. 언니랑 제가 쌍둥이에요. 그래서 한스타TV라고 언니도 유튜브를 잠깐 했었는데 지금은 육아 때문에 바빠서 못하고 있긴 하지만, 검색해보시면은 쌍둥이 몰카랑 Q&A 이런 것도 되게 재밌게 찍어놨어요.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게 언니의 권유기도 했고, 언니는 결혼을 했어요. 근데 형부가 일 때문에 잠깐 중국에 가 있어서 언니는 지금 아기를 데리고 친정집, 저희 집에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방문 열고 나가면은 거실에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기도 있고 저희 집 강아지 쿵이까지 있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열악한 환경에서 찍고 있긴 한데, 제가 방에서 막 이렇게 영상 촬영하잖아요. 그러면은 밖에서 가족들이 되게 웃기대요. 혼잣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는 좀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지금은 좀 저도 익숙해진 것 같아요. 네 번째로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는, 다른 영상에서는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한샘이라는 인테리어 회사에서 가구 영업을 했었어요. 근데 영업하면 막 열정, 실적, 인센, 이런 이미지가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저는 돈보다도 그 사람 집을 꾸며주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면접 볼 당시에 자동차 영업이랑 가구 영업이랑 차이점을 말해보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었는데, 자동차 영업은 그냥 자동차를 파는 거지만 가구 영업은 사람이 가장 행복해야 할 공간인 집을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가치를 파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진짜 그런 가치관으로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견적 고객이나 소개 고객, 충성 고객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한테 계약하겠다는 사람들은 제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고객들이 느끼기에는 제가 뭔가를 되게 잘 챙겨주고 뭔가 서비스도 엄청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챙기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인스타 친구인 고객들도 있거든요. 고객들이랑 유대관계가 되게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거는 내가 말하는 게 조금 먹히는구나. 실적도 나쁘진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때 상담받았던 고객들이 덕분에 이렇게 집이 예뻐졌어요, 이런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신혼 부부들이 와서
그 새 출발하는 마음에 얼마나 설레는 마음에 기분 좋게 가구 매장을 왔겠어요. 그런 집을 꾸며주고 집이 예뻐지는 걸 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업무 동기는 금전적인 보상보다도 다른 사람이 좀 나로 인해서 잘 되는 모습을 보면은 그게 나의 굉장히 행동 동기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느꼈었던 것 같고, 또 30대 때부터 심리에 관심이 좀 생겨서 내가 잘할 수 있으면서도 좋아하는 거, 말하는 거, 심리,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해주는 거,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유튜버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기도 했고, 근데 유튜브가 손이 진짜 많이 가요. 처음에 프리미어 프로 배워야 되고 막 썸네일도 만들어야 되고 시나리오 짜야 되고 진짜 부지런해야지만 할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언니가 그런 자막이라던가 이런 소스들을 되게 많이 줬어요. 그래서 솔직히 언니가 먼저 닦아놓은 길이 아니었으면 아마 못하지 않았을까? 네, 아무튼 그러한 이유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5번째로 남자친구 있나요? 현재는 남자친구가 없고요. 사실 유튜버로서 좀 포장해서 말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 되나? 좀 이 부분이 고민이었어요. 아무래도 연애 유튜버다 보니까 뭔가 연애 경험도 많아야 될 것 같고 남자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내가 먼저 연애를 잘 해야지만 훈수는 아니지만 뭔가 조언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연애 경험이 그렇게 많진 않고 한 평균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6, 7번 정도 만난 것 같은데 근데도 이런 인사이트가 좀 많고 연애에 관련한 주제로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연애 패턴이 좀 다양했어요. 바람기 있는 남자친구도 만나봤고 진짜 나만 바라봐주는 완전 헌신적인 사람도 만나봤고 완전 머리끄댕이 흔드는 그런 갑질 연애도 해봤고 반대로 내가 완전 의리되는 쪼그라드는 그런 찌질한 연애도 해봤고 그런 경험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의 입장에서 좀 공감해주고 조언해줄 수 있는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20대 때는 제가 워낙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나는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완전 늦게 결혼은 무조건 35살 이후에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30대 초반에 한번 진짜 가슴 아픈 이별을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같이 여행 놀러 가기로 한 그 전주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연락 오겠지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연락이 안 됐다가 한 며칠 뒤에 뭐 장문의 이제 이별을 고하는 장문의 카톡이 오기는 했었는데 그분이 좀 회피성이 되게 강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불만이 있으면 되게 그때그때 얘기를 하는 편인데 회피성이 강한 사람인데 계속해서 불만을 쏘아붙이니까 이 사람은 완전 동굴 속으로 이제 도망간 거죠. 그 친구 입장에서는 이제 서서히 마음을 닫은 거였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이별을 당한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막 길 가다가 노래 들으면 다 내 얘기 같고 그래서 제가 얘만 잡을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봐야겠다 해서 그래서 뭐 심리 관련된 거나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와중에 제가 계속해서 마인드 컨트롤 했던 게 분명히 이 사건이 나한테 주는 인사이트가 있을 거야. 뭔가 이 경험도 나한테 도움이 될 거야.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 덕분에 유튜브를 하게 됐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 아픈 이별을 하고 나서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정해져서 안정감을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한 2년 동안은 결혼 상대를 만나려고 계속 너무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찾으려고 집착하면 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너무 그 문제에 집착해서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안 풀리더라고요. 제가 계속 배우자 값만 생각하면서 막 소개팅을 받고 남자를 만나려고 하고 연애를 시작하려고 하고 예를 들어 소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뭔가 집안이 그렇게 화목하진 않은 것 같아 라던가 뭔가 얘는 내 성향을 다 받아줄 것 같지 않아 라던가 그냥 뭔가 만나기도 전에 계속 지레짐작해가지고 다 커트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언니가 해줬던 말 중에서 되게 와닿았던 게 누가 추리소설을 뒤에서부터 보냐고. 연애를 해야 연애 감정을 느끼고 연애를 해야 그 다음 단계인 결혼으로 가는 거지 너는 자꾸 거꾸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알면서도 그냥 그때는 계속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됐어. 아무튼 그렇게 한 2, 3년간은 계속해서 결혼 상대 나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서 막 급급했던 것 같고 그런 시기들을 지나서 지금은 그냥 혼자로도 너무나도 평온하고 너무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잠깐 겨울잠을 자고 있달까? 연애를 좀 쉬고 있는 상태고 날이 좀 따뜻해지고 나도 좀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감정이 생기면 다시 소개팅도 좀 재개를 하고 주변에 좋은 사람도 좀 찾아보고 연애를 다시 시작해볼 예정입니다.
댓글 중에 여자 나이 34살이면 좀 급한 거 아니냐, 초조한 거 없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지금은 초조하거나 급한 거는 전혀 없고, 당장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갑자기 3개월 만에 빠르게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해서 뭔가 연애가 잘 안 돼서 계속해서 이별을 겪을 수도 있고, 저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6년 뒤까지 제가 이런 모습으로 있다면 그때는 유튜브를 접어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의 저의 그런 행보를 계속해서 영상으로 남기고 알리고 공유할 예정이니까요. 저의 앞날이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랑 구독 함께 눌러주시고요. 네, 다음 질문으로 이상형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외모는 아예 안 보고요. 키 168도 만났었는데 제 눈에는 귀여웠어요. 귀엽고 멋있었어요. 사람 눈, 코, 입 달린 거 어차피 다 똑같고, 외관적인 거는 처음에나 메리트 있지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정들고 그 얼굴에 익숙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외모보다는 좀 제가 가지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좀 지식이 많은 분? 머리가 똑똑하다, 지식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면 좀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한때는 좀 결혼을 많이 생각했던 사람이라서 사실은 조건적인 거를 좀 많이 봤었거든요. 남자들의 차라던가 집안이라던가 어디 사는지, 돈이 많으면 끌리는 거는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봤었는데, 지금은 사실 내가 생각하는 그냥 하한선만 넘으면은 전혀 상관없고, 차가 있고 없고 집안이 어떻고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같이 있을 때 편하고 재밌고 즐겁다, 그 느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7번째로 본인의 매력은 뭔가요? 이상형에 대해서 실컷 얘기하고 제 매력을 말하려니 약간 민망한데, 제 매력은 긍정적이고 밝고 표현이 많다. 감정 표현이 굉장히 많아서 어딜 데려가면은 제가 리액션이 진짜 많대요. 여기 진짜 맛있다, 여기 너무 좋다, 이런 리액션이 많아서 데려가는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게, 또 싫다는 거에 대한 표현도 되게 명확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잔소리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좀 싫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뭔가 겉은 엄청 화려해 보이지만 제가 생각보다 무력이 별로 없어요. 뭔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런 거는 되게 좋아하는데, 다른 여자들에 비해서는 사고 싶은 거나 비싼 거 좋아하기도 하긴 하는데 막 엄청 갖고 싶은 게 많고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쓸데없는 거는 안 사는 편이라서 알뜰한 면이 남자 입장에서는 좀 장점이지 않을까. 네, 8번째로 MBTI 뭔가요? 제 MBTI는 ENFJ이고요. 원래는 그 E와 N, FJ 이 성향들이 되게 극단치를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중앙 쪽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특히나 F와 T가, F는 감정형이고 T는 이성형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굉장히 감정적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감정 표현이 많기는 하지만 좀 이성적인 판단 하에 감정적이라는 느낌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막 감정 표현이 되게 많아요. 근데 회사에서 일할 때는 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다거나, 좀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ENFJ가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이런 이미지거든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라, 남 잘되게 해주면서 그거에 대해서 동기를 많이 얻는 타입이에요. 저의 성향이죠. 그래서 심리 유튜브를 하는 것도 재밌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질문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9번째로 안 좋은 일 있을 때 멘탈 관리 방법. 뭔가 안 좋은 일이 닥쳤을 때 제가 세상을 대하는 그 삶의 태도인데,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일단 분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을 갖고,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을 해나갈 용기를 갖고 그것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친구랑 싸웠어요. 뭔가 친구가 오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거를 대화로 잘 풀어가는 거, 어떻게 하면 친구의 기분이 상하지 않고 잘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행하는 거.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그 친구가 나에 대해 오해를 한다, 아니면 대화로 잘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와 맞지 않는 친구였다, 그 인연을 잃게 됐다, 연인 관계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을 갖는 거, 그냥 흘러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집착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두는 거,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아쉽지만 옆집에 누가 사나요? 라는 질문인데, 네, 저는 여러분들 옆집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좀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뭔가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도 적고, 제가 이렇게 방구석에
지역에서 촬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좀 섞어서 옆집 헤일리라는 컨셉으로 잡게 됐는데, 원래 처음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계기는 좀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 반응이나 댓글들도 좀 즉각적으로 보고 정말 심리적으로 좀 고민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사실 시작한 거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일방적으로 시나리오를 쓰고 영상 찍고 편집하고 촬영해서 올리는 일방적인 콘텐츠가 돼버린 느낌이 더 강해서 2022년도부터는 라방도 좀 더 자주 할 생각이에요. 왜 유튜버들 보면은 막 이렇게 유창하게 얘기하고 있고 옆에 막 댓글들이 다다다다다다 막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보고 싶은데 나 혼자 떠들면 어떡하지? 아무도 반응 없고 썰렁하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생방이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서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 뭐 지난번에 라방을 한번 하기도 했고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서 용기를 조금 얻었고요. 원래 제가 갖고자 했던 취지인 사람의 심리를 좀 더 살펴보자, 그런 방향을 좀 더 챙겨가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평소에 저의 그 다다다다 거리는 말투보다는 좀 저의 평소 어투로 편하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 의견들도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구독자가 100명도 안 될 때, 정말 초창기 때부터 계속 찐팬으로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제가 웬만한 댓글들은 다 읽고 거의 다 답글을 다는 편인데, 답글을 달지 못하는 것도 다 읽고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아임소니님, 블루비님, 노희성님 등등등 여러 명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 닉네임은 거의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영상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올리지 못해도 계속해서 봐주시고 막 응원해주시는 분들한테 정말 감사하거든요. 이 저의 감사한 마음이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5만이 되든 10만이 되든 100만이 되든 이 초창기 때부터 응원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2월까지는 좀 바쁠 것 같고 2월 말부터 한 3월 정도부터는 그래도 꾸준히 유튜브를 좀 업로드할 예정이거든요. 떠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고요. 네, 저는 다음 콘텐츠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에 자꾸 오른쪽을 보시던데 오른쪽에 뭐가 있나요? 라는 질문들이 있던데,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벽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오른쪽을 보는 이유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쿵 들어올 거예요? 말 거예요? 이리 와 쿵. 왔죠요.